안녕하세요. 솔직한 일본을 전하는 맨스케입니다. 제가 일본 살면서 한국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베스트 3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회사들 연봉은 어떠냐? 월급은 어때? 이런 월급, 연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봉 비교, 그리고 일본 기업 연봉 톱 10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평균 연봉입니다. 환율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8월 29일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1062원으로 원화 환산하겠습니다. 한국 평균 연봉은 3,708만원, 일본 평균 연봉은 4,630만원입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평균 연봉이 약 900만원 정도 높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평균보다 중요한 중위값을 한번 보죠. 한국 연봉의 중위값은 2,808만원, 일본 연봉의 중위값은 3,929만원입니다. 차이는 약 1,100만원으로 평균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죠?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상위권과 중위권의 소득 격차가 일본보다 심하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평균 연봉은 6,180만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2,940만원입니다. 일본 대기업 평균 연봉은 5,852만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4,057만원입니다. 대기업만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약 300만원 정도 연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약 1,100만원 정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봉은 전부 세전 금액으로 세후 금액으로 하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한국보다 일본이 세금이 비싸기 때문이죠. 세금은 소득, 부양가족, 환경 등 여러가지 영향으로 각자 다르기에 몇 프로가 세금이다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월급의 15에서 20%, 일본은 월급의 20에서 25%가 세금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본 연봉 탑 10입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의 상장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연봉 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위를 뽑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한국 연봉 1위는 하나금융지주가 평균 연봉 1억 1,100만원이고 삼성전자는 1억 700만원, 카카오는 1억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의 회사가 63개나 있습니다. 탑 10 중에 우선 10위는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들이 모여 기업 M&A를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9위는 일본 테레비 홀딩스입니다. 일본 테레비는 일본 국내 최초의 민간 방송국이며 일본에서 니테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방송국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8위는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손정희로 유명한 소프트뱅크 및 관련 자회사를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7위는 노무라 홀딩스입니다. 노무라 홀딩스는 노무라 그룹을 총괄하는 회사로 노무라 그룹에는 노무라 증권, 노무라 신탁은행 등 증권, 금융업에서 일본의 탑인 기업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상사가 정말 강합니다. 일본의 3대 상사, 미쓰비시 상사, 이토추 상사, 미쓰이물산, 2, 4, 5, 6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휴릭입니다. 휴릭은 부동산 회사로 투자 개발도 하지만 도쿄 등 도심의 입지 좋은 곳에 빌딩을 짓고 월세를 받는 흔히 말하는 건물주입니다. 2위는 키엔스입니다. 키엔스는 일본에서도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회사입니다. 10위권 중에 유일하게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키엔스는 B2C잖아. 그때 B2B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이며 30살에 집을 사고 40대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0살이면 집을 살 돈을 모으고 일이 너무 많아서 40대에는 관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만 22세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에 30살이면 벌써 직장 8년 차입니다. 1위는 M&A 캐피털 파트너입니다. 10위의 스트라이크와 같이 M&A를 중개하는 중개회사이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연봉이 2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평균 연봉은 2억 4,098만원입니다. 직원의 평균 연령도 30.4세로 정말 젊은 회사입니다.
10위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한국 분들에게 유명한 일본 회사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 13위로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있습니다. 아사히는 맥주로 유명한 회사죠. 26위는 도쿄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치를 만드는 회사로 전 세계 4위인 기업입니다. 32위는 산토리 식품입니다. 산토리 역시 한국 분들에게는 맥주로 유명한 회사죠. 38위는 화낙입니다. 화낙은 제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이며 그 공장을 보면은 이렇게 로봇 팔들이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만들든 뭐 딴 것 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로봇팔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43위는 타케다 제약입니다. 타케다 제약은 한국에서 아리나민 EX 플러스라든지 아리나민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소니그룹이 51위에 랭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기업이 가장 큰 회사고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연봉도 높은 이미지가 있지만 일본의 전자산업은 아시다시피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자기업보다 훨씬 큰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64위로는 아지노모토가 있습니다. 미원을 일본어로 읽으면 아지노모토입니다. 미원을 개발한 회사로 지금의 MSG를 만든 회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74위로는 닌텐도가 있습니다. 75위는 후지필름입니다. 필름 카메라도 다 끝났고 필름도 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름을 만들 때 필요한 화학적인 기술이 콜라겐을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지필름은 콜라겐을 만들어서 영양제로 팔거나 그런 콜라겐 제조 기술로 지금 어느 정도 연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명이라고 하기에는 100위권에 들고 꽤 크죠, 아직도. 138위는 올림푸스입니다. 제 또래 나이면은 어렸을 때 필름 카메라 등에서 올림푸스를 많이 봤을 텐데 지금의 올림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쪽의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 쓰이는 전자내시경을 비롯해서 연구실에서 쓰이는 전자현미경 등을 생산하고 있고 소화기 관련 내시경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재밌었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